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 밤 9시 50분에 마감되는 승무패 74회차 대상 경기들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와 라리가로 편성된 74회차고요.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는 동안 겨울 인생은 오랜만에 찾아온 분데스리가 경기장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14위 브레멘이 3위 라이프치히를 불러들이는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일정입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시즌 4번의 승리를 모두 홈에서 거두었던 브레멘이라는 점과 시즌 3번의 패배를 모두 원정에서 내어준 라이프치히라는 점입니다. 홈에서만큼은 끈끈한 조직력으로 4승 1무 3패라는 호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브레멘은 홈에서의 그 3번의 패배 또한 1위였던 레버쿠젠, 2위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7위였던 호펜하임전 이 3번의 결과에서 패했고요. 그리고 호펜하임전에서는 종료 직전 결승골을 내어준 아쉬울 만한 패배였습니다. 8위 프랑크푸르트에게도 2대0으로 리드하다가 65분에 추격골을 내주고 75분에 동점골을 먹히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그 브레멘은 껌 좀 씹는다고 해도 되겠죠. 한 가지 더 홈 경기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직전 홈 경기였던 14라운드죠. 리그 10위 그 아우크스부르크전 때처럼 홈에서 승리한 4경기 모두가 멀티골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격력을 담보로 홈 승리를 챙긴 4경기에서 브레멘은 무려 10득점 1실점으로 수비적으로도 홈에서만큼은 완성도가 높았다는 부분입니다. 강팀에게 패하고 중위권 팀에게는 승리하거나 무승부, 하위권 팀에게는 승리를 챙기는 솔직한 전력 대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브레멘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라이프치히에 대입을 한다면 당연히 패배라는 독배를 들어야 마땅한 주중 라이프치히전이지만 브레멘에게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라이프치히의 그 원정 승률이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는 경기력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그 3패 또한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거두었던 3패 또한 질만했던 팀 레버쿠젠을 제외하면 9위였던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17위 마인츠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라이프치히의 원정 경기력만큼은 리그 3위라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복이 있어 보이는 원정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1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브레멘의 승리와 패배 구간을 더블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추천 구간과 달리 개인적인 막힌 구간에는 승무패로 지우는 유일한 경기를 1번으로 선택해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2번 경기입니다. 같은 성점으로 나란히 라리가 10위와 11위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라요와 발렌시아의 매치업입니다.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에서의 발렌시아는 그다지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리그 18라운드입니다. 수도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라요지만 마드리드 외곽의 작은 마을이고 구장 크기도 아주 작고 아담하기 때문에 팬들의 열기는 후끈하게 메아리치게 되는, 그래서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의 그 눈과 귀와 촉각이 친화되어 있는 발렌시아 선수들에겐 최상의 컨디션으로 90분 내내 전투력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발렌시아입니다. 라요는 직전 라운드 오사수나 원정이죠. 인저리 타임에 터진 라울 가르시아의 골로 아쉽게 패했지만 용호상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잘 싸웠던 경기였고, 발렌시아 또한 그 바르셀로나와의 직전 라운드에서 가야와 게라라는 특급 주전들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와 무승부라는 귀중한 승점을 챙긴 17라운드였습니다. 그나저나 그 발렌시아 디아카비가 정말 얌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말 놀랐는데요. 직전 경기 무승부는 중원의 페페르와 길라몬이 게라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퍼포먼스도 한몫했지만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평점을 매긴다면 바르시아전의 그러니까 발렌시아 자체 맨 오브 더 매치의 주인공은 디아카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매 특허였던 위험한 파울도 자제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 실제 파울 숫자도
90분 동안 하나밖에 되지 않았죠. 파울리스타가 이탈했던, 그러니까 디아카비와 파울리스타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파울리스타가 이탈했던 중앙 3선을 나이 어린 모스케라까지 도닥거려가면서 안정적인 발렌시아의 중앙을 시전해준 1등 공신이었다고 보고요. 가야와 게라, 파울리스타까지 부재 중인 상황에서 공격적인 동선을 자제하고 차분히 수미, 공미, 멀티 포지션을 한자리에서 소화해낸 길라몬도 수훈갑이었죠. 또 하나, 또 명불허전 페페로의 그 안정적인 3선의 헬퍼와 듀로에게 킬 찬스를 메이킹해주던 공수 전반적인 활약 또한 주력 기둥들이 빠져나간 발렌시아에겐 샘물 같은 역할을 자처했던 그런 페페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디아카비와 길라몬의 그 이타적인 플레이가 바르샤를 아프게 하고 돌려보냈지만 라요가 발렌시아처럼 홈에서 치러냈던 똑같은 바르셀로나전 그 무승부의 경기를 간접 비교해 본다면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임팩트는 발렌시아보다는 라요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건 겨울 인생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리가만의 독특한 순위 결정 방식 때문에 전반 라운드는 모든 경기들이 어차피 무승부로 도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최종 승점이 동률이 될 경우의 수가 높은 팀일수록 후반 라운드에서 진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전반 라운드에서 패배는 리그 막판 최악의 경우의 수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전반은 의외의 탐색전으로 출발하는 그림도 지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능력 있는 40대 젊은 감독들의 지략 싸움에서 판가름 난다는 생각이고요. 맞춤 전술에 능한 발렌시아 루벤 바라 감독이 안정된 수비력을 뿌리로 하는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절묘한 순간에 포메이션 변화와 빌드업을 시전하는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는 라요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에게 좀 말려버리는 결과적으로 예상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라요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입니다. 다시 분데스리가로 돌아왔습니다. 리그 5위 도르트문트가 리그 17위 마인츠를 홈으로 초대합니다. 5위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 32강 일정을 조 1위로 기분 좋게 마무리해놓은 상황이지만 이제 분위기를 재단장하고 리그에서 챔스권을 추격하는데 고삐를 다잡아야 합니다. 상대 마인츠가 비록 강등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만만한 팀이 아니란 건 벤치나 선수들이나 익히 경험을 해보았으니 알 겁니다. 방심하지 않는 라인업으로 전반부터 도르트문트 특유의 점유율을 앞세워서 선제골 메이드 작업에 박차를 가하리라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마인츠는 그 리그 최소 득점 2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즌 2골씩을 기록 중인 3인방 중에서 룩셈부르크 국대 바레이로와 프랑스 올림픽 국대죠 카시가 주말에 동반으로 그 메디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태라 팀 내 2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재승만 남아있는 꼴입니다. 이처럼 기대 점수가 처참한 상황에 마인츠이다 보니까 수비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경기로 사료되지만 수비 라인 또한 3선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10명의 선수들 가운데 왼쪽 3선의 카시와 스위스 국대 중앙 3선이죠. 팀 내 평점 2위인 페르난데스를 포함해서 6명이나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마인츠의 마지노스는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동병상련의 토트넘도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냈듯이 전통의 마인츠 또한 강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축구 일머리는 상비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라인업이 비교적 깔끔해 보이는 도르트문트에게도 슈투트가르트와의 지난 컵 경기 이후에 인대 부상으로 모습을 감춘 오른쪽 3선의 노르웨이 국대 리에르손이 결장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챔스 포함 3경기에서 실점만 5점을 내주고 있는 아주 부진한 시기라는 점은 원정 마인츠에게도 승점 획득의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는 신락 같은 불빛입니다. 3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함께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입니다. 마인츠에게 골득실에 뒤져서 리그 꼴찌에 내려앉아 있지만 그 강등권 앞잡이들과의 승점 차이는 1점밖에 나지 않는 최하위 다름슈타트가 유럽컵 진출의 커트라인에서 1점 모자라는 갈 길 바쁜 7위
호펜하임의 안방으로 원정을 떠나는 일정입니다. 11라운드, 12라운드에서 잠시 회복과 회생의 기미를 잠시 내비쳤던 다름슈타트가 뜻하지 않은 A 라인업의 부상자들이 출몰하면서 드디어 마인츠를 밀어내고 파산의 순위 꼴찌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초라한 기록이긴 하지만 팀 내 득점에서 2위, 도움에서 1위, 평점에서 2위를 기록 중인 오른쪽 미들라인의 멜렘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면서 내리 3연패로 수직 낙하한 12월이고 다름슈타트의 중원은 왼쪽에 있는 그 캠페가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가운데에 홀란트까지 메디컬 리스트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름슈타트의 허리죠. 그러니까 이게 3미들로 갈 때는 왼쪽에 캠페 그리고 가운데에 홀란트 그리고 오른쪽에 멜렘입니다. 근데 물론 멜렘과 홀란트 캠페 뭐 세 명 다 아주 그 팀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수고요. 근데 일단 멜렘은 다리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좀 올 시즌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캠페는 아직까지 잘 뛰고 분전하고 있지만 가운데 있는 홀란트까지 지금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회복하는 부상자보다 이탈하는 라인업이 증가세인 다름슈타트라는 게 남은 일정들의 그 명운을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반면 리그 초반에 벌어놓은 그 곡식들 때문에 밥은 굶고 있지 않는 호펜하임은 스트라이크 베오르스트가 12호를 시작하자마자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21세 이하 독일 국대죠. 베이어가 날아다니고 있고 덴마크산 스코우나 늦었지만 독일 국대 승선에 꿈을 이룬 프레메리나 크로아티아 국대 크라마치가 지켜내는 중원의 힘만큼은 호펜하임 생존의 역사이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 그 웅장했던 기세로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될 16라운드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4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호펜하임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경기입니다. 다시 라리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빌바오 원정 가서 지갑의 동전까지 탈탈 털린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위 헤타페를 에스타디오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로 초대를 합니다. AT 마드리드가 지난 주말에는 산마메스의 빌바오 전력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존심 강한 시메오네 감독의 신기는 그리 편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연패당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연패는 없었고요. 물론 올 시즌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한수위 전력의 산마메스 빌바오라고 위안을 해도 자존심의 생채기가 난 그 시메오네 감독은 주중 헤타페전을 벼르고 또 벼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시즌 패배가 3번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즌 그 3번의 패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배는 4라운드에서 발렌시아에게 뺨 3대를 맞고 돌아와서 5라운드에서 리그 최강 레알 마드리드에게 뺨 3대를 똑같이 돌려주면서 속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게 시즌 첫 패였고요. 두 번째 패배는 리그 11라운드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12라운드 홈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비아레알에게 또 뺨 3대를 때리고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패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패배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에게 완전 가두리 당하고 돌아온 시메오네는 헤타페에게 AT 마드리드의 루틴대로 또 뺨 3대를 때릴 예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메니스커스 부상으로 이탈 중인 약간의 바리오스가 빨리 돌아와 주기만 빌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발 라인업도 깔끔한 A 옵션들로 차곡차곡 채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남미 출신 선수들의 루틴을 너무나 잘 깨고 있는 시메오네 감독인지라 헤타페의 오른쪽 마지노선인 수아레즈의 뒷공간이나 알바레즈와 알드레트가 수승할 중앙 3선 쪽이 아마 융단 폭격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반면에 헤타페는 발렌시아의 그 보르달라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황골 탈퇴한 모습입니다. 중원에 아람바리가 빠져 있는데도 12개국 연합전사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배치하면서 깡패 헤타페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점입니다. 헤타페도 AT 마드리드에게 유독 강했던 위날의 장기 부재로 인한 아쉬움과 아람바리의 시즌 아웃을 제외하면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것 같은 A 라인업을 꾸릴 수가 있는 매치업입니다. 그 경기를 시청하시는 재미거리를 하나 드린다면요. 지금의 헤타페 감독인 보르달라스가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던 21-22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로 원정 가서 3-1로 승리로 끝날 것 같던 경기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그 발렌시아 듀로가 2골을 넣고 받고 3-3 회한의 무승부로 돌아갔던 AT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 라운드가 어떻게 됐을까요? 후반 라운드에선 발렌시아를 에스타디오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로 불러다 놓고 똑같이 후반 추가 시간에 꼬레아가 넣고 에르모소가 받고 시메오네 자신이 당했던 무승부보다 더 뼈아픈 역전승으로 보르달라스에게 되갚아줬던 두 감독의 이른 재미있는 그런 시전도 있었습니다. 자, 두 감독의 얽힌 사연들을 접하시고 나서 경기를 시청하시면 아마도 그 보는 재미가 배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5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이렇게 A 라인업의 예상이 동의 판때기라는 가정이면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승무패 74회차. 자, 안녕 분데스리가 1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2부가 방송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승무패 74회차 최종편을 가지고 멤버십 회원님들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그 변화되는 라인업이나 팀별로 처해진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본 후에 74회차 최종 마킹 구간을 만들어서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